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7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거래 내용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내지 않은 것은? 거래 내용 나와 있고요. 결합관계 나와 있습니다. 차변, 대변, 분계 떠올려보면 바로 답 찾을 수 있겠다. 그지요? 1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대변 이자 수익의 발생이다. 그지요? 수익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산의 감소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외상 매입금을 약속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대변 지급 어음 부채의 증가. 그죠? 3번 업무용 컴퓨터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차변 비품 자산의 증가, 대변 현금 자산의 감소. 4번 이번 달 전화 요금이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다. 차변 통신비 비용의 발생, 대변 보통 예금 자산의 감소.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2번. 그림의 가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골 메뉴다. 그지요? 기초 자산 15,000원, 부채 만원이랍니다. 기초 자본은 얼마입니까? 15,000원에서 만원 뺀 5,000원 될 거고요. 기말은요. 자산 15,000원, 부채 7,000원. 그러면 기말의 자본은 15,000원 빼기 7,000원, 8,000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5,000원에서 8,000원 되려면 당기 순이익 3,000원 될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총수익 빼기 총비용이다. 그지요? 그러면 총수익은 7,000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3번. 현금 시제액이 장부상 시제액보다 5만원 부족할 경우 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금고에서 현금 확인해 보니까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금액보다 5만원 부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그지? 대변에 현금 5만원 기록하고, 차변은 정체를 아직 밝히지 못했으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적절한 조치 찾아볼게요. 뭡니까?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체한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기능을 갖는 것은? 분계장. 분계장은 차변, 대변, 분계를 쭉 이렇게 기록한 장부일 것이고요. 재무상태표 아시죠? 요게 총계정 원장 오류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3번 시산표.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죠? 분계 그리고 총계정 원장의 작성에 있어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확인하는 서식이 시산표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사실 뭐 총계정 원장하고 동의어다. 그죠? 됐습니다. 정답 3번.
문제 5번. 다음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단기 투자 자산 항목으로 표시되는 금액은 단기 투자 자산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요 세 개를 합한 거를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거고요.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예금도 마찬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단기 매매 증권 요거는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표시되고,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단기 대여금 요거 단기 투자 자산 맞고,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한 13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문제 6번. 다음은 공공상사의 분계장 일부이다. 10월 7일 적요란 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를 쭉 나열하는 장부다. 10월 7일이라고? 차변에 상품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되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품 현금 주고 사왔다 이거다, 그죠? 오케이, 그거를 찾아봅시다.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좀 낙서 같은 거 좀 치우고요. 1번 업무용 책상 구입. 업무용 책상은 뭡니까? 유형 자산이다, 그치? 차변이 유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될 거고. 2번 판매용 컴퓨터. 이게 뭡니까?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계정 과목이 될 겁니다. 차변이 상품, 대변이 뭐 현금 그렇게 기록됩니다. 정답은 2번. 3번 장기 투자 목적 토지 구입. 토지인데 투자 목적으로 토지 구입하면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투자 부동산, 대변이 현금, 그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다. 4번 대표자 개인용 승용차 구입.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쓸 차라고 그러면 회사의 장부에는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 장부에는 이 부분이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주인이, 대표자가 그냥 자본금으로 출자했던 돈을 그냥 뽑아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변을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7번. 외상 대금의 조기 회수로 인한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된다,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만약에 처리했다라고 보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거다, 그지요? 요게 매출 총이익이 될 건데요. 매출액에서 지금 금액을 뭐 100원이라고 가정할까요? 자, 매출액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100만 원이 이렇게 반영되어야 돼. 그러면 그 영향이 고스란히 매출 총이익으로 있을 거다, 그죠?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답은 요건데 요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영원히 반영되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과대 계상이 될 거고요.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자, 판관비는 영향 없을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영업 외 수익 비용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런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겁니다. 원래는 여기에 영향이 없어야 돼. 그래서 당기 순이익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00이라고 이렇게 되었어야 정답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영업 매출액에서는 차감 전혀 안 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100원을 인식했답니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00으로서 동일하게 될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불변인 반면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부채와 동일하다라고 정리했었다. 그지요? 그래서 나의 자리는 오른쪽이고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그렇게 총계정 원장이 작성될 겁니다. 기초금액 20만 원이고요. 4월 10일 날 현금 계정 과목이 차변에 기록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렇게 기록이 되었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년도에 대손 확정 분괴를 이미 했었는데 우리가 돈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건 무슨 회계 처리입니까?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5일은 차변은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변은 외상 매출금 1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되었었답니다. 이건 무슨 회계 처리입니까? 대손 확정 회계 처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가지고 증가 이렇게 하고 감소 이렇게 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말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오른쪽 금액 합해 보면은 2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12만 원 하면은 37만 원 되거든요. 거기서 10만 원 빼면은 27만 원이라고 기말 금액이 톡 튀어나옵니다. 자, 분석 끝났고 보기 내용 맞는 것을 골라봅시다. 단기 중 대손 확정 금액은 얼마다고? 10만 원이라고. 기억은 틀렸고. 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27만 원이다. 맞다 그지요? 3번 디귿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은 얼마? 12만 원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풀어봤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고요? 이렇게 총계정 원장이 나왔을 때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총계정 원장이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을 때 우리 조금 전에 분석했던 것처럼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를 딱딱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전산 회계 2급에서.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이러한 스타일에 대해서, 즉 총계적 원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더라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용 승용차를 3천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 중 2천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고 1천만 원은 신용카드 일시불로 계산했고 승용차 구입 관련 취득세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해 봅시다. 차변은 차량 운반구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차 승용차의 가격이고요. 200만 원 취득세 냈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3,200만 원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가 될 겁니다. 대변은요. 2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고 그 다음에 1천만 원은 신용카드로 계산했답니다. 신용카드는 무슨 뜻입니까? 돈 나중에 줄게요. 그 뜻이다. 그치요?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고. 다만 이제 실기편 실제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라면은 미지급금 계정 과목 사용할 때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물건 산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사를 무슨 카드 그 카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미지급금의 거래처로 기록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실기편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된다고 했다. 요 문제에서는 뭐 거래처에 대해서는 언급 없으니까 그지?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그것만 딱 분석하면 되겠네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요렇게 차변, 대변이 회계 처리될 거다. 옳은 것을 찾아랍니다. 1번 비용 발생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다. 세금과 공과금 같은 거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지요? 2번 부채의 증가인 미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 아니고 1천만 원이다. 그지요? 자산의 증가인 보통 예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1천만 원이다. 자산의 감소고요. 금액도 2천만 원입니다. 4번 자산 증가인 차량 운반구로 계상되는 금액은 3,200만 원이다. 요게 맞을 것이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라고, 요거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 비품이니까 그것이 유형자산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하려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라고요. 요게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토지라 하더라도 부동산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토지가 뭡니까? 주된 영업활동이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재고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다뤘다. 그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다 이겁니다. 본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이 문제 다시 한번 별표해서 개념을 잘 잡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용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는 TV, 뭐 이것도 비품이니까 그지? 유형자산이라고 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문제 11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불루진 상사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단골 메뉴다, 그죠?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파악해 볼 때 기말 재고 금액,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작성해 봅시다. 자산이니까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왼쪽에 적힌다, 그지요? 100개 곱하기 한 개당 2,000원. 상품 매입했답니다. 900개를 한 개당 3,000원에. 수량으로 파악해보면 1,000개가 판매 가능 상품에 해당하는 수량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800개 판매했답니다. 한 개에 4,000원씩 돈 받고 판매했답니다. 요 금액은 매출액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1,000개 중에서 800개 팔렸으니까 200개가 기말 재고로 남아 있을 겁니다. 선입선출법은 뭐다고요?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에 남아있는 200개는 가장 최근에 사온 요가 남아있겠지, 그지? 단가가 얼마짜리였다고? 3,000원짜리. 그래서 바로 정답 구할 수 있겠다, 그죠? 200 곱하기 3,000. 60만 원이라고 정답 바로 찾을 수 있겠다. 쉬웁니다. 문제 1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랍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 3가지다, 그죠? 눈에 보여야 되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거다, 이겁니다. 요 3가지 특징을 제시해 주고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출제되었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찾아봅시다. 뭡니까? 비품이지 뭐. 정답 2번. 상품은 재고자산,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외상 매출금은 당좌자산,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13번 봅시다. 9월 중 개업한 튼튼 가구점의 자료이다. 9월 영업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영업이익이랍니다. 의미가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실장 판매 대금, 거실장 뭐 가구 종류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죠? 매출액을 말할 것이고요. 식탁 판매 대금, 이것도 매출액이 될 거고, 판매용 가구의 구입 대금, 요거는 매출 원가를 말할 것이고, 종업원 급여 10만 원, 요거는 판관비를 말할 것이고, 은행의 장기 차입금의 이자랍니다. 이거는 이자 비용이니까 영업 외 비용이다, 그죠? 영업이익 계산할 때는 전혀 고려할 필요 없고, 그러면 요거는 X라고 표시합시다. 매장 임차료, 요거는 판관비니까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겠고, 9월 말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9월 달에 개업했으니까 기초 재고 0이고 기말 재고도 0이니까 구입 대금 요거 자체가 전부 매출 원가다, 그 뜻이다, 그지요? 오케이. 자, 분석했으니까 계산해 볼까요? 매출액은
30만 원 플러스 45만 원, 75만 원이고 거기서 25만 원이라는 매출 원가를 빼면 50만 원이라는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 두 가지 판관비를 빼면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다. 그죠? 30만 원이라는 영업이익이 톡 튀어나온다. 정답 1번.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결산 마감 시 가장 먼저 마감되는 계정은? 선급비용, 선수수익, 자본금, 여비교통비 나와 있네요. 결산 마감할 때 수익하고 비용 계정과는 먼저 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당기순이익이 도출되고 그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반영시킬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과는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고 이렇게 딱 정리했다. 그죠? 순서.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출제되었네. 자산, 부채, 자본, 비용이니까 뭐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거 4번 먼저 마감해야 될 거다. 아시겠죠? 뭐 어렵진 않지만 개념 자체가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계정은?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뭡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고, 그지?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하니까 비용이 맞을 거다. 정답 4번.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79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